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아프면 서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저런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고 또 돈이 없어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는 방문진료 의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실 건강의 집 의원 홍종원 원장이 그렇습니다. 왕진 가방 메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다 보니 동네에서는 닥터 홍, 남의 집을 드나드는 의사로 통한다고 하는데요. 의사보다는 이웃 사촌처럼 지내고 싶다는 홍종원 원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방문 진료하는 의사 홍종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옛날에 저 왕진 의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은 저를 소개할 때 제가 왕진 의사예요 하면 좀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왕진 의사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예. 저 어렸을 때는 정말 왕진들 많이 오셨어요. 집에 의사 선생님들이. 그랬다고 왕진 하더라고요. 가방 들고. 예. 아니, 나이가 몇인데 그랬다고입니까? 저는 몇 년생이세요? 87년생이고요. 예. 그렇구나. 결혼은 아직 안 하셨어요? 결혼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하신 거죠? 저희가 지금 방문 진료를 처음 시작한 거는 저희 의원을 개설한 게 2019년 3월입니다. 2019년? 예. 제가 알기로 2019년부터 이런 게 방문 진료가 법적으로 허용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제 2019년 즈음부터 이제 거동이 불편한 그렇죠. 노인분들, 병원 오기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중증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에 한정하여서 그 동네 의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방문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하신 거예요, 시작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8년 5월에 먼저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를 좀 제도가 생겼어요. 그럼 그때 불법으로 하신 겁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제 장애인은 허용이 됐었어요. 예, 2018년 5월에. 그리고 조금 먼저 이제 허용이 돼서 장애인분들 지금도 저희가 그래서 만난 대상자들이 중증 장애인, 이제 심한 장애라고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 그리고 뭐 말기 암 환자들, 뭐 등등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시는 그 병원 이름이 어떻게 되죠? 건강의 집 의원입니다. 건강의 집 의원. 예. 어디에 있습니까? 강북구 번동. 예. 수유역 뭐 근처인데요. 이제 지하철로 하면 근데 이제 지하철역에서는 좀 멀고 그쪽에 인접한 곳이 이제 성북구 뭐 장위동, 석관동, 노원구, 창동, 쌍문동 이렇게 근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몇 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4명이 4명 중에 의사는 한 분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은 간호사 그리고 이제 행정 팀장님. 네. 아하, 그렇게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시는. 예. 그 4분 먹고 살 만큼 나오나 보죠? 감사하게도, 뭐, 저희가 좀 열심히 한다면 그래도 운영이 되는 정도까지가 좀. 아니, 하루에 몇 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환자 몇 분을? 일단은. 보통 의사들 보니까 동네 병원 보니까 뭐 100명 이렇게 진료를 보시고 하던데 막 찾아오니까 줄 세워놓고 막 보시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하는 게 사실은 조금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돌아다니면 뭐 12분에서 12분 보려면 엄청 돌아야 되겠네. 네, 엄청 돌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환자분들이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좀 동선을 좀 최대한 잘 짜가지고. 그게 중요하겠네. 예, 근데 이제 또 하다 보면 갑자기 또 연락이 오고 또 내일 가기로 했는데 꼭 오늘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면 동선이 꼬이네. 동선은 꼬여도 이제 저는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신청이 들어옵니까? 병원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의뢰 주시는 경로는 좀 다양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초창기부터 좀 하다 보니까 검색 통해서 보호자분들이 병원으로 직접 전화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이제 동주민센터나 그리고 재가 요양센터 그리고 뭐 보건소 이런 곳에서 이제 의뢰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이제 뭐 수술 혹은 처치를 받고 나서 퇴원하실 때 좀 그 이후에 사후 처치를 집에서 돌봄이 필요할 때 병원에서 저희 쪽으로 의뢰를 주시기도 합니다. 자기들은 그걸 못하니까. 대학병원급에도 이런 가정 간호 서비스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더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하기 어려우니 저희 인근 지역의 경우에는 좀 병원 쪽에서도 의뢰를 주시곤 합니다. 하루에 그럼 10몇 분을 보시고 이동하시려면 한 군데 체류 시간이 그렇게 길 수는 없겠네. 이게 이제 처음 방문을 하는 이제 환자 같은 경우는 좀 길고 좀 길어지는 경우는 뭐 1시간도 걸리고 예. 근데 보통 뭐 일반 병원은 1분 안 넘기던데.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의 집에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를 초대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또 그 예를 표하려고 하고 또 저희가 만난 어르신들의 상태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온 병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좀 잘 들어야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좀 판단할 수 있어서 처음 같은 경우에는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고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제 2번, 3번, 4번 만나면은 그래도 좀 파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필요한 부분만 뭐 간단히 하면서 좀 진료 시간이 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 이제 그 환자 입장에서는 뭐 거동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만 일단 병원을 안 가도 된다는 찾아오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환자가 막 이렇게 마음껏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환자 입장에서의 이 방문 진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을 못 가시는 환자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환자분들은 대리 처방을 통해서 본인이 필요한 약을 좀 받곤 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이제 먹던 약을 뭐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받는 경우들도 많으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환자도 보호자도 이제 좀 의사 선생님 직접 만나 뵙고 혹시 지금 상태가 좀 달라진 것은 없는지 변화된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또 대학병원 같은 데 가보면 사실은 환자들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제 자세한 얘기를 듣기가 좀 어려워들 하셔가지고 묻기도 좀 미안하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료한 건 아니고 저희가 처방한 약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상담해 드리고 또 지금 지금 상황에 맞게 뭐 약도 조정해 드리고 조언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실 저희 환자분들은 본인의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냥 인지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콧줄이라든가 뭐 끼고 계신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돌보는데도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호자님의 좀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려고 하고 위로도 해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최대한 그런 마음들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일단 첫 번째는 잘 듣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시고 그러면 가족이 이렇게 가족 중에 의사 있으면 왠지 든든하고 의지가 되잖아요. 방문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도 어느 정도는 해주시는 거네. 집에 오시면. 저희도 저희가 항상 어느 선까지 개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저와 우리 간호사 선생님과 항상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님께서 좀 의료적 판단이나 좀 중대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판단까지 좀 저희와 상담하고 싶을 때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가족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실지 그런 부분을 잘 상담해 드리려고 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참견하는 거 싫어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좀 시간을 좀 길게 둡니다. 그러니까 뭔가 환자분들을 만나고 보호자분들을 만날 때 제가 선뜻 뭐 이렇게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그분들은 뭐 짧으면 뭐 1, 2년, 길면 뭐 10년에서 30년까지 이제 돌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들을 저는 바라봐 드리고 일단은 그리고 특별히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먼저 개입하기보다는 먼저 얘기를 꺼내실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러려고 좀 길게 하겠습니다. 보고 가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이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방문을 하시는 거네요. 이제 그거는 이제 환자마다 좀 다른데요. 네. 며칠 전에 뭐 만나뵀던 환자분은 90세가 넘은 네. 이제 환자분인데 황달과 이제 붓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셨고 이제 보호자께서 이제 의뢰를 주셨는데 네.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봤더니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셨고 119를 불렀는데 저희한테 의뢰되기 전에 근데 119에서 이송을 이제 거절한 거예요. 왜요?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제 노쇠고 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지금 뭐 병원에 갈 상황은 아니다. 뭐 이런 환자로 안 보신 거고. 네. 그래서 어쨌든 진료를 하게 됐고 보호자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혹시라도 좀 뭐 임종이나 그런 상황이 되면 언제든 연락을 주셔라. 새벽이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까지 그걸 해주시네.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임종을 하셨고 새벽 2시경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또 찾아뵙고 또 사망 선언해드리고 그렇게 좀 안내드렸던 기억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죠. 그러니까 많은 환자를 한번 인연을 맺으면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쭉 계속 만나시게 되겠네.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뭐 저희는 뭐 약 처방을 한 달에 한 번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하고 그 사이에는 간호사 선생님이 방문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기를 좀 맞춰가지고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근데 중간에라도 뭐 어떤 이벤트가 생긴다면 뭐 소변이 뭐 잘 안 나온다거나 뭐 열이 난다 그러면 또 찾아뵙고 중간에 뭐 수시 왕진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저희 환자분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짧으면 1년 뭐 3년 5년 이렇게 쭉 장기적으로 보는 환자들이 있고요. 그러시겠지. 뭐 정말 생애 말기이신 분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며칠 만에 사망하시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그럴 때는 내가 또 어떤 분의 이제 마지막 의사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다니실 때는 이 간호사 한 분하고 두 분이 이렇게 다니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간호사 선생님도 의사인 저도 혼자서 이제 각자의 이제 스케줄대로 간호사 선생님 간호처치를 하러 돌아다니시고 저는 저대로 왕진을 하러 돌아다니다가 또 같이 가야 되는 때는 같이 가서 또 같이 진료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간호사 선생님은 뭐 그 다음 주에 뭐 저는 뭐 그 다다음 주에 그렇게 방문 일정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문 진료를 하면 수가가 좀 높겠네요, 아무래도. 그래서 방문 진료 수가가 그래도 뭐 그 내원 진료와 비교해서는 조금 더 책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계속해서 논란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어떤 논란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적냐 맞냐 뭐 그런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적정한 수가가 좀 책정이 돼 가지고요. 이게 지금 방문 진료라는 게 보험 수가 하에서 그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는 것과 집에서 진료받는 것과 그 병원비 차이가 큽니까? 만약에 거동이 가능하시다고 하시면 그 당연히 가셔서 찾아뵙고 진료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는 이득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사설 119를 불러야지만 병원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사설 그러니까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그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편도로 하면은 뭐 10만 원 가까이 되고 편도로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한번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뭐 2, 30만 원의 비용 그리고 혼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따라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비교를 하면 이제 저희가 왕진을 하는 게 비용적으로는 또 이득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여튼 있긴 있네요. 환자 입장에서도.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비싸죠. 병원비가 좀 비싼 건 있고 비싸고요. 그렇지만 그게 뭐 많이 비싸지는 않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좀 많이 비싸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 본인 부담률이라는 게 30%로 책정이 돼 있어서 지금 환자분들이 부담해야 한 돈이 한 4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고민하신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거기 상황에 맞게 그것을 좀 상담을 해드리고 적절하게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게 만약에 그렇게 비싸서 그 방문 진료하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그런 의사들이 많을 텐데 제가 보니까 그런 의사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방문 진료하는 의사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초창기에는 2019년, 20년만 해도 이 제도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국에 한 300여 개 기관이 시범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들여다봤더니 한 100여 곳 정도에서 이제 이건 2020년 정도 기준입니다. 그래도 뭐 몇십 건 이상 한 곳은 뭐 2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전국에. 초기에는. 지금은 신청한 기관도 800여 개쯤 되고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기관도 지금은 뭐 100여 곳, 200여 곳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그 몇 년 사이에 이제 많이 늘었고 저도 부담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저뿐만 아니라 또 서로 부담을 나눠지니까. 그래서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좀 나름대로 의사 선생님들도 현장에서 진료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자신한테 오다가 이제 찾아오지 못한 환자들도 있으셨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씩 좀 참여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래도 2020년보다는 2023년 기준으로는 조금 더 많아졌고 다만 아직은 갈 길이 굉장히 멀고요.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뭐 여러 지역에서 혹시 소개시켜 줄 수는 없냐. 이 지역에. 먼 데서. 먼 데서도 오고요. 그래서 저 동네는 없구나. 없는 곳이 있고 잘 찾기가 어려우신 분도 있고. 그래서 신청은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오는 환자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참여하지 못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하려고 하고 또 소개해 주거나 연결해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에 조금 더 많은 경우가 있어서 지방은 좀 더 이런 서비스를 받기 좀 어려운 게 지금 아직 현실입니다. 그래요? 예. 그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서는 더 이제 병원에 나오시기 힘든 분들이 갈수록 정말 많아질 텐데 이 방문 진료 수요는 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홍종원 원장님은 병원에서 진료는 안 봅니까? 그렇죠. 저희 병원의 좀 특징이 이제 뭐 9시부터 6시 뭐 이런 외래 진료 시간은 이제 같지는 않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지 않도록 병원에 안 계시겠구만. 그렇죠. 병원에 이제 제가 있지 않아서 좀 죄송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그렇게 했던 것이 어쨌든 빠르게 좀 그런 방문을 요청해 왔을 때 최대한 저희가 그 부분에 응대를 해보자. 왜냐하면 뭐 외래 진료는 또 많이들 하는 곳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서 뭐 때때로 뭐 상담이 필요해서 뭐 보호자님들 병원을 찾아오시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그 외래 진료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진료 시간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병원은? 좀 문제인데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도 밤 10시에 전화가 보호자님으로부터 오셔가지고 혹시 소변이 좀 잘 안 나오고 이런 상황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전화가 밤에 오기도 하고요. 뭐 그것도 일종의 근무 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그래서 따로 없네 진료 시간이.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일정을 보호자분과 상의해서 정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때때로는 뭐 밤 늦은 시간 또 임종하신 경우는 새벽 같은 경우에도 또 제가 가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정규 일정은 잘 안 잡으려고 하고요. 근데 드물게 토요일 일요일에 연락을 오시게 되면 판단을 해보고
이제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가도 되는 상황이면 가는데 꼭 가봐야 되는 상황이면 또 뭐 주말에도 가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 거의 뭐 주치의 같은 거네. 뭐 주치라는 게 우리나라 없잖아, 주치의가. 그렇죠. 외국은 있지만. 주치 제도로 돼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만나는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좀 거동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환자분들의 보호자님의 주치예요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또 그런 느낌으로 언제든 저희가 좀 상담해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좀 힘들다. 이 길 들어선 게 후회된다. 그런 적은 없었나요? 후회라기보다는 힘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제 어떤 점이면 환자분들의 그 이야기를 저조차도 사실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들을 또 듣게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환자분들의 아픔을 들어야 하는 직업인데 아무래도 그게 집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환자분들이 처한 상황을 좀 적나라하게 본달까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그 아픔, 말기암으로 인한 그런 통증들에 대한 호소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하고 제가 그리고 그런 장애를 가진 그런 삶을 제가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곱씹으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되나?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는 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좀 이 일이 참 어렵고 버겁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그 진료실에서 보면 그냥 남의 일 같이 볼 수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이 삶의 그 모습도 보이고 사정도 읽히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으시겠네. 그렇죠.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해야죠. 그 동기 의사들 이렇게 개업하시고 돈 잘 벌고 잘 사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 유행어 있던데 안과, 성형외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잘 된다고 그러더라? 피부과. 그걸 뭐라 그러죠? 피안성이라고 해서. 그 다음 또 뒤에 또 뭐 있던데? 네, 피부과, 그러니까 안과, 성형외과, 그 다음에. 그리고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정재영, 이렇게 젊은, 최근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선호하는 이제 진로. 이런 것들인데 제가 학생 때부터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부럽다기보다는 각자 맡은 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의 고충이 있는 거니까 단순히 제가 경제적인 부분을 성공했다고 해서 부럽다라기보다는 또 자기가 그게 적성에 맞고 한다면 그런 일을 하는 일이 좀 부럽다고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 이슈가 그럼 필수 의료잖아요. 필수 의료. 그러니까 내과, 외과, 이런 소아과 이런 정말 그런 데로 안 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인기가 좀 없다고 하는 것들이 좀 문제인데 저는 묵묵하게 그 일을 해내는 동료들을 봤을 때 존경스럽고 소아과나 내과나 이런 쪽에 그렇죠. 외상외과라든가 그런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 뇌 수술을 하는 의사들, 가슴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또 제가 또 그 덕에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방문 진료도 의미가 크죠. 감사합니다. 병원에 못 나오시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근데 처음에 왜 이 방문 진료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방문 진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의사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학생 때 했던 것 같고 그런 고민 끝에 우연히 이런 방문 봉사들을 좀 하게 됐어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선후배들과 교수님들과
장애인 환자 댁에 방문하는 경험들을 좀 집에 방문하는 예. 그 당시엔 좀 더 오래전이죠. 2005년도, 6년도 요 시기인데요. 그때 보면서 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의대 신입생으로서 보기에 그분들은 환자인데 그 마비, 전신 마비 왜 집에 있을까? 그렇지, 환자는 병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게 그 당시로서는 제가 좀 놀랐고 근데 이제 그럼 환자가 병원 밖에도 있구나 하는 걸 알았구나. 그렇죠. 환자는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환자가 병원 밖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게 그때 어떤 분이 있었냐면 아내가 이제 전신마비가 된 경추 손상이 된 남편을 24시간 돌보는데 그 아내분이 하는 일이 이제 시때때로 이제 욕창이 생기지 않게 체위를 변경해 주는 일. 돌려 눕히셔야 돼. 돌려 눕혀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오는 걸 이렇게 반기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몇 번 이렇게 찾아뵙고 봉사하러 갔는데. 예, 뭐 저희가 사실 봉사할 게 없으니까 이제 말벗 해드리러 가는 건데. 근데 아내분도 좀 마음이 풀리셨는지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뭐 간식도 내어주시고 또 그 이제 환자분도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사람과 또 대화하는 걸 좋아하셨고 그래서 그 삶이 좀 지치고 힘들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 남아서 지금에 이르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여기까지 온 얘기는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그 맛만 보여주셨는데 대학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첫 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그 사이에 여러 사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래서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내 최초 방문진료 전문 의료기관인 건강의 집 홍종원 원장이었습니다.